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미국 주식과 코인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세 논란. 항상 이 실세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는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내용이죠. 비선 실세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미국 주식과 코인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실세는 과연 누구고 왜 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가만 보면 정말 적폐가 장난이 아니다. 적폐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용하지만 지금 미국에는 불황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난리가 아니다. 왜냐? 불황이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오고, 아니면 또 아닌 것에 맞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불황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큰 이슈다라는 겁니다. 최근 내 글에서 옐런의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재정의하는 듯한 발언이 신기하다고 글을 적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한 달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하면은 놀랄 것이라는 것은 내가 참 많이 놀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침체가 아니야 라고 우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이 발언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침체에 대한 가장 넓은 정의를 적용해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침체가 충족될 가능성을 높인다. 가장 넓은 리세션에 대한 정의라. 뭔가 말이 웃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인데, 그로 인해 위키피디아에서는 유저들끼리 리세션 전쟁이 일어났고 관리자가 해당 이슈를 잠궈버렸다. 그러니까 옐런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버리니까 국민들끼리 이제 갑론을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역대 백악관 정부들이 리세션을 어떻게든 피해가거나 기간을 줄이려고 꼼수를 쓴 탓이다. 왜냐? 또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도 그렇고 본인들의 실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 기간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당연히 해당 정부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거나 기간을 줄이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슈는 결국 엔버라는 곳으로 불이 옮겨붙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리세션을 정의하거든. 그러니까 이 엠버라는 곳에서 지금부터 경기 침체다, 리세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 리세션을 마음대로 정의해? 파월이랑 옐런보다 위에 또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뭐 비선 실세가 있냐? 무슨 소리냐? 라고 불이 붙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3연병으로 더욱 유명해진 한 명을 떠올리게 된다. 이분 아시죠? 그래서 비선 실세 의혹으로 지금 어디 좋은 데 가 계신데 청소 아주머니가 연병하네라는 소리를 했어요. 아무튼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엠버의 보드 멤버를 털기 시작했다. 누리꾼들만 턴 게 아니라 CNN도 여기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엠버의 멤버들이 누군데 니들이 뭔데 리세션은 정의하냐라고 하면서 여기를 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멤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엠버라는 곳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털어보는 게 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와 학벌이다. 그죠? 몇 살인지, 도대체 공부는 얼마나 하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털어보는 거죠. 나이는 아주 많아요. 79세인데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위원회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가 뭘까?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과 결정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비판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봐도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라고 얘네들이 말을 안 하니까 다들 옐런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놀랄 것 같다 이러고 있고,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느린 판단으로 인해 이 모든 게 당신이 노쇠해서 그런 거 아니냐로 기결되었다. 그죠? 솔직히 79세면 이제 좀 내려올 때도 됐죠. 나이가 많아서 얼마나 합리적인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가 띄어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건 맞긴 한데 도대체 경기 침체에 대한 액션이 얼마나 느려서 그랬을까? 코로나 때 4달 만에 판정한 게 제일 빨랐고
늦을 때는 무려 12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미적미적하면서 12개월이 넘게 걸린 판단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얘네들 입에서 경기 침체다, 리세션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모두가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스피드였다.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침체 맞음이라고 결정하면 전 세계가 미국에 침체랍신다 라며 몸을 웅크리고 돈을 푸는 속도가 달라진다.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는지 여부에는 상당한 상징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지금 침체다라고 하면 모두가 미국이 침체다라고 받아들이고 몸을 웅크리게 되고 돈을 푸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 자체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권한에 맞는 좀 학문적 성과라든지 저명한 인사로 위원회가 채워져야 하지만 아쉽게도 네임드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교수 모임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 듣보잡애들로 채워서 정치 노름하고 앉아있냐는 CNN 뉴스 또한 저번 주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CNN에서도 얘네들을 털어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 딱히 유명한 놈도 없고 그냥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런 애들로 채워가지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냐. 왜냐 얘네들이 리세션이다 아니다 적용할 때 앞으로 뒤로 엄청난 로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 노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건, 아크인베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애들이 지금 헬프를 연락에 치고 있는데 정작 엠버는 위기감이 없다. 다들 죽어가고 힘들다 하고 있는데 이 노인네들은 그냥 뭐 신선 노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엠버는 딱히 유명한 애들도 없다.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라도 한 명 있었으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네임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뭔데 경기 침체를 정의하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유명한 교수가 잠깐 있다가 그마저도 나갔으니 요것도 핵심이 되겠죠. 논란의 여지가 되겠죠. 이 사람이 왜 나갔냐, 나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정보력 떨어지는 뒷방의 노인들로 꽉 차 있다고 CNN도 날선 비판 중이다. CNN에서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면 더욱 이 여론에는 힘이 실리겠죠. 그죠? 게다가 SEC와 리플 소송과 비슷하게 애매한 정의가 문제되고 있다. 시그니피컨트 디클라인, 현저한 감소. 이 얼마나 애매한 단어인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현저해.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현저한 발전. 결국 고무줄 잣대라는 거잖아.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겠다. 이런 정의는 그냥 친구들끼리 밥 먹을까 하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 검진을 위한 병원이라면 혈당 수치가 얼마만큼 내려가고 공복 시간이 최대 몇 시간 유지되면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엠버가 리세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그냥 위에서 친구들끼리 밥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바이든도 파월도 모르게 밀실에서 결정되는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니 무슨 파월과 바이든 위에 상황이 또 있었어?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이건 정치적 이슈가 결합되어야 하고 매칭되는 게 미국의 선거 일정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적폐다, 비선 실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최근 몇 년 동안 비평가들은 엠버의 경기 침체와 확장 결정이 과소대표되는 많은 미국인들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숫자 노름, 신선 노름 하듯이 자기들끼리 허허 뭐 이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리세션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상상력의 싸움인 것 같다. 즉 기대 심리와 선반영의 공중전이 점점 가속화될 것 같다. 기대 심리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인정이 되고 나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겠죠. 그리고 선반영은 이미 선반영이 돼서 하락 때 잠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일 뿐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나쁜 소식도 이제는 좋은 소식으로 탈바꿈되는, 그리고 그게 투자자들도 납득이 되는 재밌는 시기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관련된 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게 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도 납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추신, 저번 주에 GDP가 최대의 이슈였다면 이번 주는 고용 보고서가 이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나와도 bad news is good news.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자꾸 쏟아져 나올수록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드 뉴스가 나와줘야 어쨌든 부양책이 나와서 부양책이 나오면 당연히 뭐 금리와 연관이 있을 거고 또 돈을 추가적으로 풀게 되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때 겪어보셨죠? 또 자산 시장들이 일제히 반등 및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참 재밌게 돌아가죠. 정부 기관에서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엠버라는 집단이 경기 침체를 말해야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나오고 정책만 나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건데 이 멤버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적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엠버 이슈로 인해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고 CNN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얼른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돈을 풀겠다 쪽으로 가주면 자산 시장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